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다녀오느라고 방송을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02만원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계속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2만원입니다. 제가 이 단기 투자 계좌에 지금 700 있고, 그 다음 중기 투자에 600 넣어놨습니다. 근데 단기 투자는 제가 보통 7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 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700이 오면 상당히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700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900 올린 다음에 다시 200만원 인출하고 다시 또 700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모일 때까지, 현재 지금 1300만원입니다. 2천만원 모일 때까지는 이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2천만원 모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2천만원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종목당 400만원 이렇게 해서 5종목 운영하면 하루하루 수익이 좀 의미 있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잣돈 마련이 덜 됐다. 배팅할 수 있는 최소 머니가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저도 제가 매매했는 거를 구체적으로 계좌를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그냥 종목만 이야기하면 뒤에 있는 결과만 이야기하면 아주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설령 말했던 종목이라도 급등하기 전에 팔아버렸는데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여튼 실제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직접 다들 해보시니까 아시죠? 다른 전문가들 잘하는 사람 막 방송 보고 똑같이 따라 했는데 나는 왜 손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바꿔 말하면 방송하는 사람도 실제로 계좌 까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런 관점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댓글에 이제 상당히 안타깝다고 저한테 댓글 자주 주시는 분인데요. 요즘같이 이 좋은 장에 왜 이 진단키트 관련주나 대선 테마주를 왜 계속 이런 거 쓸데없는 걸 매매를 하느냐 이 좋은 장에 그러시면서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수소차 뭐 전기차 이 좋은 걸 다 놔놓고 왜 정치 테마주 이런 쪽을 하느냐고 안타깝게 댓글을 주셨는데요. 시장을 보는 관점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또 댓글에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메타버스를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저는 이 한빛소프트 이런 종목은 제가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게임 관련주가 메타버스다. 물론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서 게임을 구현해 가지고 사람이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쓰고 그죠. 게임 속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해서 막 활동하는 이런 쪽이 메타버스인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롤게임 하던 사람들이 이거 3D 뭐 메타버스 이 환상적인 게임을 하자고 롤 다 던지고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쪽도 발전을 하겠지만 그래서 게임 관련주 뭐 M게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장비에 들어가는 뭐 센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선익 시스템 이 종목이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좀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봤던 게 한컴 MD였습니다. 이 종목을 언제 봤느냐 하면 이때 봤습니다. 이날 제 방송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7월 2일 날 놓쳐버렸다고. 이거 왜 이때 좋았느냐 하면 이날 장 끝나고 뭐가 나왔느냐 하면 한컴 MDS가 메타버스 쪽에 집중해서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갭으로 떠버려 갖고 제가 못 들어갔고 이때쯤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놓쳐버렸어요. 이 들어오는 걸 미처 못 보고 장 끝나고 봤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못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떠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데
자, 오늘 걸 안 보고 여기까지라고 봅시다. 제가 그 메타버스가 좋은 거는 다 압니다. 미래의 어떤 차세대의 어떤 그런 기법이고 많이 쓰일 거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보고 있다가 17,000원 할 때 그 노리고 있다가 놓쳐버렸는데 이걸 지금 25,000원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만약 여기서 잡았다면 이쯤 오면 이제 팔려고 할 겁니다. 저는 거의 뭐 이 정도 올라가면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그럼 이거 팔아야지라고 저는 노리고 있을 거는 이제 팔 타이밍을.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서 매수해놨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래량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할 때 제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더 올라가도는 포기한다 이러고 이제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그래서 못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이건 제가 제 기준이 안 맞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5억에다가 매출이 70억. 물론 이제 점점 많이 나오긴 하겠죠, 앞으로. 근데 이 계속 적자나고 있는 이 회사에 뭐 부채 비율, 유보율 봐도 별로 뭐 뚜렷하게 좋은 것도 없고, 단지 이 회사의 장점은 유동 물량이 33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물량 다 잠가버리면 이도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세력들이 다 잠가버리면 물량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사버리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저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는데 들어갔다가 만약에 세력들이 털어버리게 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안 나오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비전이 좋더라도, 비전 좋으면 실적이 나와야 된다. 이게 제 논리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못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수소차는 최근 들어서 제가 수소차에 상당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수소 트럭은 인정을 할 만해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트럭에 물건을 싣고 화물을 싣고 서울까지 간다. 그럼 부산에 있는 충전소에서 트럭에 충전한 다음에 서울까지 가면 되죠. 그럼 거기 가면 충전소가 있으니까. 근데 승용차를 타고 전국 관광을 하러 간다. 그럼 수소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를 일일이 찾아가고 거기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수소차하고 전기차 이게 뭐 어느 쪽이 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현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상당히 잘 올라갔었죠. 그만큼 제가 아는 사람도 승용차 살 때 테슬라 차를 샀습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좋다는 얘기죠. 그냥 충전할 필요 없이 아파트에서 끼워놓기만 하면 돼요. 코드 앞으로 아마 이제 아파트 집집마다 다 코드 연결해가지고 코드 끼워놓고 충전하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고속 충전에 한 10분 만에 충전하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이게 차세대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탈원전 해가지고 전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버리게 되면 집집마다 전부 충전하고 이렇게 되면 전기가 모자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수소차는 좀 다르죠. 수소 탱크에다가 수소 채워놓고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기차가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전기차 쪽에는 주로 보면 뭐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2차전지 이런 쪽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느 종목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첨보 같은 이런 종목이 압도적으로 뭐 좋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뭐 크게 못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 뭐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 대단하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2차전지 쪽에 어느 종목이 좋은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고, 좀 유사하게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코프라입니다. 이게 왜 2차전, 전기차냐로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기차가 배터리 같은 이런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를 가볍게 만드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근데 코프라가 어떤 플라스틱 차에 들어가는 경량화되는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차가 계속 보편화되면 차량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코프라가 쓰이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얘 실적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유동 물량도 많지 않고 플라스틱 컴파운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자동차 분야에 80% 이상 차지한다 그러죠. 그래서 차량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 부분을 줄이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바꿔서 넣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봤는데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15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60억입니다. 그럼 발전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뭐 아주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발전으로 봤을 때 1분기 매출로 봤을 때 40억 영업이익 곱하기 4 하면 대충 160억 이렇게 나올만 하구나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봤을 때도 부채도 거의 없고 유보율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가격도 6,500원이면 괜찮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서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면 거기 들어가는 어떤 플라스틱 부품들도 많이 쓰일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저는 이걸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다른 뭐 배터리 같은 이런 쪽은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느 종목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한 번씩 들썩들썩 해갖고 뭐 삼진 LND도 그렇고 뭐 나라에너지 이런 종목도 그렇고 뭐 이 다 뭐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솔직히 이 종목이 진짜 과연 그만큼 실적이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돼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서로 다른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를 들자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럼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안 가지고 있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갔다. 삼성전자가 움직이 꿈틀거리고 SK 하이닉스가 꿈틀거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그럼 제가 이걸 보고 반도체가 테마인 것 같다 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앞쪽 저항대에 걸려갖고 고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올라가는 쪽으로 따라 붙으면 항상 그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못 들어간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좋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면 물릴 수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뭐 치명적으로 뭐 손실 봐갖고 뭐 빚더미 안 들 정도의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을 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하다고 댓글 주시면 제가 그 댓글 보고 나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도. 왜냐면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멍청하게 매매를 하고 있나 이런 약간의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요. 소리를 좀 길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괜찮다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증시를 보시면 여기서 급락했을 때 이때 독일 증시죠. 이거는 나스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갭으로 떨어진 이날 디플레이션 우려감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그게 왜 나왔느냐 하면 그 델타 변이가 확산하니까 코로나가 확산함으로 인해서 그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 이건 그 과거 학습에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2020년 3월 달에 급락할 이때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죠. 경제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딛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확산하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감 해서 떨어졌는데 이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걱정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었습니다. 경기가 과열돼 가지고 물가 인상이 돼 가지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조심하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떨어질 때는 디플레이션 우려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반대 현상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금리 인상을 안 하겠죠. 연준에서 당연히 경기 침체하는데 금리 인상해버리면 더 침체해버리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할 우려감이 완화됐다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봉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과거처럼 이때처럼 봉쇄해가지고 침체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봉쇄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봉쇄를 안 하는 겁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봉쇄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검사조차도 안 한답니다. 이제 영국은. 이제 2판 4판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하자 이런 얘기죠. 독감이 심하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 봉쇄를 하지 않죠. 백신 접종하고 그냥 걸리는 사람 걸리고 치료하면서 그냥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침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호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금리 인상 우려감이 완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봉쇄만 하지 않는다면 2분기 실적이 잘 나버리니까 경제가 살아난다. 돈은 풀렸다. 풀린 돈이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그 악재가 해소돼 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올라갈 것 같다. 이건 최근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선상에서 여기서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점으로 지수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개별 종목에 치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분기 실적 호조로 이제 올라왔답니다. 그 핑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제가 매매했던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근래 보기 드물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겁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올라갔지만 반도체 부품 쪽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이유를 왜 올라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코로나가 확산했을 때 애플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IT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 같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이게 학습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으니까 또 재택근무라든가 어떤 인터넷 뭐 이런 쪽에 뭔가가 더 쓰일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추측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면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오늘 1%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나게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을 3조 7천억인가를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계속 걸렸거든요.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급등시키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선물 매도하는데 급등해버리면 선물에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 때문에 저는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거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매수했다는 얘기는 선물 매도를 이쪽에서 계속 지금 해왔기 때문에요. 오늘 매수했다는 얘기는 크게 손실 보진 않았겠죠.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계속 횡보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쪽으로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한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오늘 따라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돼버려. 쭉 당겨 올려갖고 그냥 횡보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 참 난감합니다. 왜냐면 들어가 놓으면 얘들이 또 그냥 확 또 이 실현해갖고 눌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올리고 싶은 만큼 쭉 당겨 올린 다음에 그 다음 횡보시켜버려요. 그냥 계속 안 올라가고. 개인들이나 세력들이 건드리는 종목은 한 번쯤 당겨 올렸다가 조정받고 나서 그냥 쭉 당겨 올라가 상한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는 이럴 때는 보면 어느 정도 땡겨 올리고 나서는 쭉 옆으로 빼버립니다. 그냥 더 이상 안 끌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봤던 반도체 중에 뭐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요. 확 땡겨 올려가지고 따라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와버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힘이 빠져갖고 이렇게 횡보하다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구나 이런 정도로 보고 앞으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반도체주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휴마시스 진단키트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낙연 대표 관련주로 가지고 있었고 경남스틸이 홍준표 관련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휴마시스가 오늘 많이 빠져버렸어요. 확진자 숫자가 이것도 참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확진자 숫자가 1800명을 넘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해부대 270명을 빼면 1500몇 명이 되죠. 어제보다 조금 줄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걸 보면 앞으로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00명 사상 최고치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줄어들 것 같다. 왜냐하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지금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면 지날수록 확진자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대거 하락해버렸어요. 휴마시스가 쭉 빠져버렸고, 그 다음 엑세스바이오도 하락해버리고, 쭉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오늘까지가 확진자가 높게 나오고, 내일부터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손절했습니다. 손절했는데, 문제는 시간 외에서 얘가 지금, 그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억울한데요. 공시를 좀 하루 좀 빨리 내주지. 공시가 늦어가지고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공시가 뭐라 하냐면 브라질에 270억 그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에 아랫게 250억 계약 나왔죠. 그러면 이제 250억에다 270억 하면 540억 나왔죠. 지금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급 계약이 540억이나 터졌습니다. 이게 계속 터지면 휴마시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죠.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깝지만 제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는 손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장 끝나고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아깝지만 이제는 털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어제도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른 나라는 진단키트, 이 자가 진단키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브라질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사용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전문가가 나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도 전문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가 진단키트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금 사회자가 질문하니까 하는 말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사하고 나서 음성이라고 해가지고 걸렸는 줄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산될 수 있어서 좋지 않다고 말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내 몸이 이상하다. 그럼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죠. 음성이다. 나 안 걸렸어. 그러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검사는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정확치가 않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검사하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검사해 봐야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검사되지 않는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진단키트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잘하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들 확진자 700명대밖에 안 나오는 독일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자가진단키트 휴마시스 거하고 SD바이오센스 거를 수입해갖고 씁니다. 그 나라는. 독일에서 수입해가 쓰는 자가진단키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그 공급계약이 막 터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갖다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써도 된다. 이게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확진자가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으로는 절대 못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몸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PCR 검사로 계속 거기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검사하고 집에 왔는데 거기 가서 또 걸려갖고 오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PCR 검사도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자가진단 키트를 쓰지 않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확진자가 안 잡힐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답답해서 이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했습니다. 이 부분은. 손절하고 상한가 올라가면 상당히 속쓰리죠. 그래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시너지 이노베이션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바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거의 시작하자마자 제가 바로 첫 번째로 했던 게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5,610원, 5,630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좀 들어올리려고 할 때 이때 5,630원 이렇게 이쯤에서 대충 정리해버렸습니다. 정리했던 이유는 오늘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묶이고 그 다음 그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 관련주로도 묶이는데 오늘 보시면 이낙연 관련주들이 밀리고 이재명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죠. 근데 이낙연 대표가 따라붙고 있다가 지금 혼전 양상이 나옵니다. 양쪽에서 서로 그냥 2판 4판 막 그냥 네거티브로 그동안은 이낙연 대표 쪽에서 이재명 지사 쪽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막 따라오니까 나도 모르겠다. 2판 4판이 되고 양쪽에서 지금 네거티브 전략으로 막 붙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으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경수한테 욕했는 건 있는데 그 다음 또 욕 2탄 해가지고 또 나온 거 있는데 그게 맥락을 읽어보면 경기도 무슨 이런 시정 활동하는데 뭔가 간섭하려고 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욕을 했다. 이 욕한 건 나쁘지만 정당성 면에서는
이 뭐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걸 막기 위해서 요걸 했다. 이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여당 쪽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낙연 후보 쪽에 그 관련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해서 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손실 나기 전에 그냥 빨리 던져버리자고. 그러다가 진단키트 관련도 같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던져버렸는데요. 이것도 그 장 끝날 때 갑자기 또 이렇게 확 땡겨 올려가지고 세력들이 그냥 내려가면 내가 손해보니까 털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땡겨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아, 또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가 싶긴 한데 그냥 그 하던 대로 할게요. 언젠가 자꾸 하다 보면 그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말이 많다는 경우는 그는 바꿔 말하면 뭔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만 탁탁 집어서 매수할 수 있으면 오늘 뭐 샀는데 얼마 올랐다 얼마 벌었다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이 아직까지 저도 그 단계까지 안 갔거든요. 계속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 경남스틸인데요. 오늘 경남스틸은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철강주들이 좋았거든요. 대체로. 근데 이 한국선제하고 경남스틸이 철강 관련주이면서 홍준표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가 덜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밀려버렸어요. 뭔가 조금 그 힘이 약해 보입니다. 그 다음 그 윤석열 관련주가 내려가면 최재형 관련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최재형 관련주를 올렸던 오픈베이스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다 빼버리고 나면 그 다음 누가 1등이냐 했을 때 홍준표 의원이 지지율 1등이라는 얘기죠. 앞에 사람 다 빼고 나면.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야권에서 1위고 그 다음 2등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드루킹에서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 확정돼 버렸죠. 이 부분이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축전을 벌이는 그때 드루킹이 작동했거든요. 그래서 드루킹이 댓글 조작해갖고 안철수 대표를 그냥 침몰시켜버렸죠. MB 아바타가 아닙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홍준표 의원은 그 돼지 발정제부터 해서 여튼 간에 이상하게 댓글로 가지고 그 판세를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영향 받았습니다. 그 정말 그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 댓글이라는 게 사람 웃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좀 피해를 봤다는 느낌. 왜냐하면 확정됐기 때문에 김경수 그 경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의 그 가장 측근입니다. 그래서 선거하는데 그 지대한 기여를 했고 그게 드루킹 그 하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의 밀착 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건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근데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까지는 유죄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도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상대적인 피해자인 홍준표 의원 쪽에 약간의 힘을 실어줘서 이쪽에다가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현재 경남스틸을 400만원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제가 추가로 잡은 거는 코프라입니다. 이 코프라는 종목은 중기 투자로 100만원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잡은 이유는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중에 뭐가 가장 좋을까 해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전기차 쪽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주 이렇게 하다 보면 코프라가 조금 그 관심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요번에 이 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코프라를 3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남스틸을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 손절하고 그 다음에 휴마시스 손절하고 나서 그럼 손실을 많이 봤겠죠. 이건 한 7% 정도 빠졌으니까요. 이거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 전부 다 경남스틸로 몰빵을 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경남스틸 들어 올릴 때 이익 실현해가지고 손실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실이 2만원 밖에 안 나온 이유가 그 경남스틸에서 끌어올리면서 손실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남스틸 400만원 그 다음 코프라 3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보유 중이고요. 이건 그
그 단기 투자 관점으로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목 잡는 걸 가지고 너무 왜 이걸 잡느냐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중기 투자의 계좌에 600만원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상태인데요. 그 중에 100만원은 현금으로 남겨놓고 100만원씩 그 5종목에서 500만원치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보유 중인 상태인데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태경 BK가 오늘 좀 괜찮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이제 탄소 중립적으로 약간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탄소가 그 친환경 쪽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철강 쪽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태경 BK가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번 좀 의미 있게 당겨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경 BK가 조금 수익이 조금 났었고요. 그다음 그 코프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한국경제TV는 윤석열 총장 관련주로 돼 있긴 한데 실적이 워낙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실적 보고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대아TI는 그 남북 경협 관련해서 북한에서 뭔가 좋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 쪽도 지금 현재 대충 이 태경 BK가 한 11% 수익이 나와 있어서 밑에 손실 난 부분을 조금 만회를 하고 현재 약간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시장 상황이 큰 변화가 없다면 좀 길게 보는 관점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이렇게 나눠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